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목은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다입니다. 앞에 네 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이승만은 혁명가였다, 그는 자유인이었다, 그는 세계인이었다, 지금 왜 다시 이승만을 생각해 보는가, 이런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의 서장격에 해당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승만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변신, 그리고 그의 독립투쟁, 그의 건국업적 등을 차례로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승만은 1875년생입니다. 1875년 3월에 황해도 평산에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후손이라고 해서 왕족의 신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왕족이라 하면은, 종친이라 하면은 그 종친부라는 관청에 등록되어서 왕족으로 관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왕의 후손으로서, 왕자나 대군으로서 그 4대까지, 그 후손이 4대 미치는 범위의 하나입니다. 그게 왕족이 되어서, 종친이 되어서 왕실의 행사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요. 그 4대가 끝나면은 대진한다 하는데, 이후는 서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강등됩니다. 물론 양반의 신분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대진하여서 서민으로 신분이 된 다음에 이후 조상들의 그 벼슬의 경력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2대조 선조가 과거를 거쳐서 종육품의 벼슬에 오른 것이 고작입니다. 이후 약간의 무반계통의 벼슬을 하다가 이승만의 7대조부터는 정식 벼슬이 없었습니다. 4대조가 향시에 합격해서 진사를 한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3대조에 이르러 가계가 완전히 몰락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부 이창록 때에 이르러서 황해도, 그 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남대문 막 도동에서 살다가 황해도 평산으로 이주했는데, 평산에 묘의답을 비롯한 약간의 재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마저 거의 다 고갈이 되었는지 아버지 이경선은 2살에 이승만을 데리고 서울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남대문 막 도동, 오늘날의 힐튼 호텔 있는 자리, 그 도동 삼거리인데요. 그 도동 밑에 양녕대군을 모시는 지덕사라는 사당이 있었고, 그 사당 앞에 양녕대군의 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리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풍수지례설에 몰입해서 경안각지를 떠돌아다녔고, 어머니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싹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그 비난한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의 가게를 두고 흔히들 몰락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몰락 양반이란 말은 좀 저는 별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과 같이 섞여 살면은 일반 그 상민들과 같이 섞여 살고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막 그것을 가지고 몰락 양반이라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이승만의 가게는 조선 최고의 양반 신분 그룹과 생활 건력을 같이 한, 가난했지만 또 벼슬이 없었지만 그들과 같이 생활권을 같이 했던 고급 양반으로서의 그 위세, 그 가문의 격은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의 양반을 가지고 경제나 벼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는 양반이란 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위세 신분이다 하고, 그 문화적인 위세 신분을 이루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개별 가게가 가난하고 벼슬이 없더라도 그러한 문화적 위세로서의 신분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서울에서 살았던 전주이시 일원으로서 조선 왕조 최고의 양반 신분의 일원으로 출생했고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옮겨온 이승만은 7살 때 이근하라고 유명한 한학자가 세운 그 낙동서원에 입학을 해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10살 때부터는 양녕대군의 그 종손인 이근수 대감이 세운 도동서원에 입학을 해서 사서삼경과 당송시문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과거 응시를 준비를 합니다. 이 양녕대군의 봉사손 대사관 이근수 대감과 그 아버지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은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최고의 양반 신분의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나중에 독립정신을 쓰면서 양반 신분을 가지고 전체 인분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양반이라는 것은 전체 인민의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실제 양반은 서울의 양반부터 지방 양반까지 같은 서울의 양반이라도 같은 지방 양반이라도 여러 청위가 있었습니다. 다 합하면은 양반은 전체 인구의 한 10% 내지 20% 가까이 되었다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은 0.1%, 1000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양반 의식을 갖는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나이 16살 때부터, 그러니까 1889년부터 88년이나 89년부터 과거에 몇 차례 응시했지만은, 나이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만은 나이를 속이고 과거에 응시했고, 그만큼 그가 서당이나 서원에서 나타냈던 어떤 총명은 남달랐다, 그리고 다들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절에 익힌 한학의 실력은 또 한학에서 배어나는 어떤 한학자로서의 교양이나 시문의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조선 왕조의 지식인들이 쇠락해 가면서 1950년대에 이르러서 대통령 이승만은 당대 최고의 한학자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서당과 서원에서 익힌 이 유교 경전은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는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면서 그의 독립운동과 신국가 건설에 활용을 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그만큼 스스로 아주 서양의 학문과 철학에 달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학문에도 달통한, 동서양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어떤 지식인으로서 강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 남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과거세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그는 1895년 4월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산수 등 서양의 학문을 익히면서 그는 특히 영어를 습득하는데 발군의 기량을 과시해서 6개월 만에 튜터로서, 조교로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그의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미국인 의료 선교사 여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 해야 되죠. 그렇게 한국어 교사로 채용이 되어서 최초로 월 $20의 보수를,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인 선교사나 의사들로부터 단순히 영어나 서양의 학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 미국의 독립운동사, 미국의 건국사, 미국의 남북전쟁, 흑인 해방사, 노예 해방사 등을 배우면서 정치의 자유,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어떤 새로운 정치 철학에 접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제2강에서 자유인으로서 이승만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어떤 의사와 절교 토론을 하면서 나중에 회고하기를, 우리는 그때 절교, 불온한 혁명을 꿈꾸지요 할 정도로 벌써 새로운 어떤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포부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름